일본은 경제뉴스 1바다에 미국의 소비물가지수, 미국의 고용지수가 항상 나옵니다. 왜? 자기네 나라 고용지수보다 미국의 고용지수, 미국이 불경기냐 호경기냐 따라가지고 엔화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것만 들으면 뭐야 그러면 미국이 다 잡고 있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엔저가 끝나고 엔고가 올 수도 있다는 요즘 일본 뉴스라는 내용인데 뭐 최근에 역대급 엔저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박간에도 많이 만들었죠. 당장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엔저니까 원 대비도 저렴하니까 여행도 많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요새 갑자기 이제 흔히 말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 역대급 엔저는 끝난 게 아니냐, 오히려 이제 급작스러운 엔고가 올 수도 있다, 오히려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도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엔고가 온다는 거는 뭔가 좀 있잖아요. 그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뭐 100% 판단 안 되겠지만 대충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2024년 7월 24일 NHK 뉴스입니다. 엔 시세 1달러 154엔대까지 가격 상승. 이 가격 상승은 뭐예요? 달러를 팔고 엔을 사는 움직임. 즉 엔고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요 근래 치고는 좀 이제 많이 엔이 오른 편이죠. 저번까지는 160 몇 엔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표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엔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당으로 보면은 뭔가 이 7월 달을 기점으로 엔화가 이제 급작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즉 엔고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당장 이제 요 최근 자료를 보면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게 더 뭔가 좀 가속화되는 방식으로 이제 엔고가 좀 지행이 되고 있다. 당장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블룸버그네요. 가속화하는 엔고 중요 수준 돌파해서 세계적 캐리 트레이를 대관기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지금 이 현 상황 때에 대해 분석하는 기사들이 막 쏟아집니다. 블룸버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당장 6월 달에 나온 미쓰이 스미토모 DS 아세트 매니지먼트, 일본의 금융회사인데 초엔저 리스크랑 초엔고 시나리오, 단순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달러 엔의 향후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온 말은 엔화의 바겐세일이 끝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좀 논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절정 엔저가 바겐세일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영상도 있네요. 바겐세일 그런 거. 그렇죠. 많이 지금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예. 당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2024년 7월 24일 기사네요. 엔화가 드디어 최종 국면. 이게 무슨 최종 국면이요? 엔저 최종 국면. 과도한 엔저의 해소로 일본 개인 소비의 침체를 개선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일본에 있잖아요. 노무라 정원 연구소 경제 주임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투고를 하고 각종 이제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막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기사를 쓴다라든지 아니면 말을 한다라든지 할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발 원인입니다. 바로 이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남은 이후로부터 갑자기 이제 미국 여론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엔저를 이제 싫어하는, 달러 대비 엔화가 싸니까 미국 제품이 안 팔리네. 이딴 게 다 있어. 옳지 못한 거야. 마치 제2의 프라자 협정을 하는 거 멘트로 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뉴스위크 일본파이네요. 트럼프 재선으로 엔고는 진행됩니까? 라는 기사가 7월 24일에도 뜨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이 전 대통령 발언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그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게 있거든요. 당장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 때문에 이거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달러는 종이 쪼가리 될 수 있으니까 야 비트코인 사자, 금 사자 이런 것도 뉴스 많이 보시죠. 예, 그런 거 덩달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올라갈 것 같다. 금도 올라갈 것 같다. 왜? 달러에 있는 돈이 다른 데로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그 분산되는 게 엔화 쪽으로도 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사면은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이슈가 하나 더 있죠. 뭐냐면은 NHK 뉴스네요. 미국 개인 소비의 감속의 조짐이 가격의 이변도 이래가지고 그렇죠.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표로도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뭐냐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미국의 고용 통계죠. 최근에 3.3%대였다가 실업률이 갑자기 이제 4%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거 전체적으로 좀 뭔가 불황이 시작되나?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미국 ISM 제조업 경기 지수가 있습니다. 예, 제조업의 경기가 어떨까라는 그런 판단 지표예요. 이게 예상이 49, 결과가 뭐 48.5, 49.7, 48.7. 일단은 예상은 숫자가 높죠. 근데 거기에 대해 결과는 요 근래 계속 숫자가 낮게 나옵니다. 아까 그 숫자가 50을 넘으면은 제조업이 장사가 잘 돼. 기가 막힙니다. 근데 50을 밑돌면은 좀 제조업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네. 그랬는데 그 숫자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NHK에서도 미국의 전체적으로 좀 경기에 불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기에 불황이 온다면은 어떤 정책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좀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 금리죠. 5.5%, 하한금리 5.25%입니다. 그러니까 5%가 넘는 금리가 있어요. 미국이. 거기에 반해 일본의 금리가 0.1. 그러니까 일본이랑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5% 이상 납니다. 금리 인상과 환율의 관계란 미국 달러에 주목해야 할 이유도 해서 이래가지고 좀 쉬운 간단한 경제 상식 같은 걸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금리 인상은 환율 변동의 요인 중에 하나다. 돈은 금리가 낮은 나라와 지역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금리가 아까 0이었죠. 낮고 미국이 금리 5% 높잖아요. 경우에 사람들은 금리가 높은 쪽에 예금이나 자산 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싶은 거지. 달러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금리를 미국이 낮출 줄도 모른대잖아. 달러를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줄어드네? 그러면 돈을 달러에서 빼서 엔화로 가는 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금리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경기 상황 때문에 앞으로도 뭐 엔고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경제뉴스 1바다에 미국의 소비 물가지수, 미국의 고용지수가 항상 나옵니다. 왜? 자기네 나라 고용지수보다 미국의 고용지수, 미국이 불경기냐 호경기냐 따라가지고 엔화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것만 들으면 뭐야 그러면 미국이 다 잡고 있네. 미국이 뭐 하면 다 끝이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에 대한 것에 대해 더 가속화시키는 토핑을 일본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걸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7월 12일 정부 일본은행에 의한 시장 개입, 외환시장에서 돈을 이제 쏟아붓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일본은행이 그걸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이 너무 급격한 엔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생활이 힘들잖아.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일본은행만 그냥 개입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언제 개입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은행이 개입할 때는 대충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개입을 하는 겁니다. 뭔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급격하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이때 한 번 더 개입을 통해가지고 이 파일을 더 늘리는 거예요. 엔고가 가속화되게. 이걸 앞으로 일본은행이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은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식적은 아닌데 일본은행 예금 잔고에서 달러가 사라져 있어요. 뭐야 이거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 팔아버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행도 이제 동시에 개입을 하고 있고. 그럼 이것뿐인가? 아닙니다. 또 뭐냐면은 금리입니다. 일본의 금리. 이 금리를 올리자라는 얘기가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당장에 7월 금리 인상 없음의 예상이 7월. 이 아저씨가 우에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은행의 총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시장은 관망을 해야지.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태클을 거는 게 있어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블룸버그 단독 인터뷰입니다. 일본은행은 엔저의 이 정책 시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누가? 고노타로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갑자기 얘기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자민당 국회의원분. 고노타로가 일본의 재무성 장관, 경제부 장관인가요? 아니에요. 예. 고노타로는 디지털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엔화랑은 원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갑자기 고노타로가 블룸버그랑 인터뷰에서 일본행 저 움직임 모르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일단 수입 물가부터 지금 난리가 났거든. 엔화를 금리 올려가지고 좀 안정화시키자. 이런 말을 했던 거, 이 사람이. 해버린 거죠.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NHK 뉴스입니다. 고노 디지털상 일본은행에 직접 금리 인상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왜냐하면 반발 여론이 있으니까 월권 아니야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 이런 말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고노타로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 올해 6월달 뉴스입니다. 여러분 2014년 9월달에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총리 기시다 총리의 임기가 올해 9월달까지입니다. 자민당 총재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9월달에 다시 한번 총재를 선거를 해서 이제 뭡니까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고노타로짱이 그렇죠. 요새 기시다짱 인기도 안 좋은데 슬슬 내가 나갈 때가 됐나 이 말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음 총리가 될지도 모르는 정치가가 금리 올린 이게 낫지 않나라는 말을 하는 게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진짜 올릴 수 있나 보다. 당장에 고노타로의 말이 뒷받침해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7월 23일입니다. 일본의 현재 자민당의 간사장이죠. 모테기라는 정치가 또한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도쿄엔이 최근에 더 오른 겁니다. 예, 아까 저 정치가의 발언 때문에. 진짜로 일본이 금리 올리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고노ちゃん 때도 움직였고 그리고 모테기 아저씨까지 얘기하니까 이거는 진짜인가 해서. 그렇죠.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랑 금리 차이가 5%예요. 근데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를 1% 내려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다가 일본이 금리를 1% 올려요. 그럼 기존의 금리 차이가 5%에서 갑자기 3%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돈이 어떻게 됩니까? 엔화 쪽으로 흐를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 달러를 가질 메리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 뒤에서 있잖아요. 미국이 하는 거 보고 있다가 개입, 금리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움직이게 되다 보면은 당장에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데 갑자기 이 그래프가 뭡니까? 이 밑으로 내리꽂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일본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제 슬슬 과거 1달러 160엔 이거는 진짜 과거 얘기 아닌가? 이거 다시 못 가는 거 아닌가?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만 들어보면은 앵고가 할 것 같죠? 앵고가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쪽에 가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왜 지금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었냐? 라는 말 할 때 이거죠. 2%의 물가 안정 목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일본 중앙이 이제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돈을 돌리는 거예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근데 아베노믹스 때 그게 안 됐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왜 그게 안 됐을까? 예전이랑 미국엔 그렇게까지 금리 차가 안 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뭡니까? 코로나 한번 지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미국이 이제 코로나 버블 잡느라고 금리를 미친 듯이 갑자기 이제 단기간에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발생을 합니다. 당장에 박간혜가 최근 영상 많이 올리죠. 일본 서민들이 죽는다고, 일본이 싼 나라가 됐다고, 물가 요즘 미치겠다, 생활 물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미일 간의 급격한 금리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큰 거예요. 제가 박간혜 방송에서 일본 서민 얘기할 때 항상 그러지만은, 아니 옷상 일본이 물건값 있잖아, 1,000원짜리가 1,200원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느낄 수가 있는데 2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게 눈에 보이면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지 못한 거야. 이걸 한 번에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란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거 NHK가 이렇게 뉴스를 냈거든요. 한국어로 번역. 금리 상승에 일본 가계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금리가 2.75%, 지금보다 2.75%를 올려요. 일본 가계 전체 금융자산은 예금의 이자 등으로 8.9조 엔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집 산다고 은행에 돈 빌린 주담대 이자 있잖아요. 그 이자 지급은 5조 엔이 늘어납니다. 즉 일본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가계적으로 재산이 3.9조 엔이 플러스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 가계 금융자산 2,141조 엔. 이게 일본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박간희 방송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 사치로서 하겐더즈 먹는다 이러면 너무 가난하다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살 것 같습니까? 돈을 안 써요. 돈을 모아놔요. 금리가 없는 나라인데 일본. 투자하는 것 아니죠. 통장에 모아둔 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금리 올라가면 좋은 거지. 이거 은행에 돈 놔뒀는데 지금은 은행에 돈 놔뒀어도 이제 한 푼도 안 나오는데 이제 이자가 나오네? 이런 개꿀 이런 게 고령 가구가 많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를 올려라 하는 쪽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은 아마 앞으로는
일본에서는 엔고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 일본 내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현재 일본에서는 특히 최근에 뭡니까? 이 차기 총리가 될지도 모르는 고노타로가 금리 올려서 환율 이제 바꾸자라는 이 말이 좀 크게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빈말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여러모로 경제라는 거는 뭐 어느 하나의 이제 요인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국제 경제, 환율부터 이래가지고 각 나라의 이해관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00% 이쪽으로 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은 제가 이런 방송을 할 필요가 없죠. 예, 박간영상 이미 포지션 잡아두고 여러분 약 팔죠. 차라리 그걸 하지. 이제 일본 내에서는 뭔가를 하기 전에 항상 경고가 나오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 점에서 일본 정치가들이 일본은행은 독립적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에 정책에 대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민생 안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훈수를 두는 그런 게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최근에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런 걸 하는 걸 봤을 때 어떤 의미로는 사람들에게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신호를 미리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고노타노라든지 아니면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저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가볍게 그냥 일본이 뭐 그냥 하나 보내가 아니라 많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까라든지 환율이 어떻게 될까라든지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분들 일본 여행 많이 가시는데 갑자기 이제 갑자기 N 저라서 일본 왔는데 이제 전혀 N 저가 아니잖아. 일본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에.